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 이번에는 기술주들이 고평가 논란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1.4%대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이 수그러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원을 매도한 연기금들 도대체 언제까지 팔 것이냐, 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또 왜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연기금 계속해서 파는 것은 뭔가 배신 행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도에 과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치, 1분기 예상치가 무려 10조 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엄청난 호황에 비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고요. 자,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더 많은 실적의 증가세가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또다시 내립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모습 좀 있었잖아요. 계속 오르면 오를 것이지 막판에 조금 뺏어가는 것도 뭐냐, 자, 이런 모습들 좀 있었을 건데, 다우지수도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이제 마감해서 마이너스 0.4%대 뭐 이렇게 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는 조정을 받는 정확한 이유가 드러났다, 뭔가 명분이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는데, 대신에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6%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1.69%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좀 보합 수준을 잘 버티는 반면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기술주들의 하락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유다운 이유가 나타났다. 네. 예전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조정을 받고 노래한 거예요. 네, 그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보다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짚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국채금리를 봐야 되겠죠. 국채금리가 지금 10년물 이 장기 국채금리가 1.4% 정도대 출발해가지고 장중에도 1.45% 정도까지 뭐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만 크게 부담 없다라는 얘기가 나타나죠. 지난주에는 1.6%까지 넘어가는 상황 뭐 이렇게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지금은 1.4%대 나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양하게 이 국채금리에 대한 그런 조정안을 또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그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1.2% 내려가면서 23포인트, 뭐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크지 않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국채금리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국채금리 상승한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니라 성장의
기대감, 성장 기대감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만한 어떤 부분들보다도 그냥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야지 주가가 조정을 받을 텐데 여전히 그런 거 없다.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조치가 좀 취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CNBC에 보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은요, 단기물 채권을 팔고 장기물 채권을 사들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채권의 가격에 의해서 수익률, 금리가 결정이 되는 그런 채권 시장의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뭐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뭐 따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채권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채권의 금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익률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은 딱 그 만기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채권의 가격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금리의 어떤 그 불안정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채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 하락에 의해서, 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죠. 자, 그 얘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단기물 채권들,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물을 사게 되면, 단기 채권을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기 채권의 금리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기 채권물을 사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 금리도 같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장단기 이제 국채금리의 격차가 좁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게 되면, 단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장기 채권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좁혀지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위험 자산을 팔고 그 다음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할 때, 자,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봐라,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 간의 금리 차이가 좁아졌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시장의 불안감 요소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이런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조치를 취할 거라면 시장에 미리 골고루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공포를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뭐 여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아니면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조치를 먼저 취해놓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할 것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국채 금리의 어떤 금리 변동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쉬운 정책들을 가지고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모두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라서 이제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을 그러면 조정을 왜 받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이 계속 시장을 때리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연준이라든지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괜찮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니까 사실 명분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기술주들이 고평가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만 딱 놓고 보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 또는 이제 전망들 이제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식을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팔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불안감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팔아치울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딱 지금 그게 만들어져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평가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주가가 불안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많이 오른 기술주들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술주들이 고평가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많이 올라온 주식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도 의견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 배경에는 금리, 채권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할 확률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고평가 기술주들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당위성이 또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 뭐 언제까지만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술주들에 대한 랠리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채권 금리가 이제 불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을 유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대형주들, 또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세를 하게 되면서 불안정한 상황들을 연출해냈었던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의 이유를 다른 데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고, 그 조정이 진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도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그동안 이제 쉴 새 없이 달려온 그런 상승, 단기 고점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이 있잖아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그런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들어가겠지만 언제까지 팔아치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낙폭 자체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없다는 이야기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들일 때 부담이 되거든요. 또 가지고 있는 비중도 같이 흔들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될지도 이제 감이 잘 안 올 거라 생각합니다. 또 계속 팔아가지고 주가가 또 떨어지는데, 만약에 다른 매수 주체들이 사가지고, 왜 이렇게 싸? 그러면서 줍줍해가지고 가져가 버려. 그러면 자기는 팔았지만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될 수도 있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절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도, 그냥 어느 정도 조금 괴롭히는 정도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좀 돌아설 때, 매수가 조금 더 확장되어 갈 때,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주시는 것이 지금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안 되실 때는 그냥 홀딩만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연기금 매도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지겹게 욕을 하고 그냥 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팔아먹는 거 보면은 참 얘네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그냥 받아들여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불쌍하다고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못됐다고 해줘야 되는지, 참 이게 애증도 아니고, 그죠?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애증 이런 게 생겨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43일째 연속 순매도예요. 지겹죠. 연기금 이씨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빡 해주고 꿀밤 한 대 주고 싶은 그런 형태의 느낌들. 근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다, 팔 수밖에 없다,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향해서 과매도 빨리 멈춰라, 니네 우리 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청와대 청원도 넣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냐면요, 이 연기금이라는 게 이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등등등,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금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통틀어 가지고 이제 연기금인데, 이 중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연기금이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매도 금액의 상당 부분이 지금 국민연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런 연기금의 이런 매도 형태들은 지금 일단 국민연금이 대체적으로 그 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합니다. 잡주들 가지고 하면 또 욕먹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계속 팔아먹기만 하니까 이 대형주 쪽에서 조정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지수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 볼 때는 연기금이 이렇게 대형주를 팔아먹어도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뭐 시장적인 상황들이 해외 시장도 그렇고 뭐 대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 물량을 다 받아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 도대체 언제까지 팔 거냐, 얼마나 팔 거냐 이건데, 자,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지금 16.8%, 지난해보다도 0.6% 낮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24조 원 정도로 더 매도해야 된다. 그래도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지난번에 30조 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국내 증시가 저 정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팔아치운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24조 원 정도로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주식의 보유 그 가치가 176조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21%, 그러니까 이거를 16.8%까지 내리려면 약 4%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13조 원 정도 팔았으니까 24조 원 정도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팔겠느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왜냐면 뭐 계속적으로 팔아치워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뭐 주식의 어떤 평가액이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그 비중 조절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연기금들도 이제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 네, 비중을 계속 낮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앞으로 계속 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43일째 매도하고 있고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나타나고 있고, 이놈들은 팔더라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게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박스권의 가장 주범, 네,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가장 주범, 얘네들은 이제 연기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기금의 어떤 역할이 구원투수, 시장을 지지해주는 것, 지탱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하락에 주된 그 범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연기금에 대해서 이제 배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연기금이라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뭐 자기들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정해진 법칙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기들 운영 법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거나, 또는 이제 매도의 규모를 너무 이렇게 계속 키운다거나, 또는 이 비중에 대한 부분, 특히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장을 어떤 방어적인 요인으로 진행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해야 되고, 뭐 다 뭐 이해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기금의 행태가 그렇게 달가운 모습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너희들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니야. 네가 그러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네, 아직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들은 올해 가장 최대 주적이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기금 하면 못된 놈,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연기금 나쁜 놈, 연기금 뭐 못된 놈. 이제는 여름전에 수박 먹다가도 에이
연기금? 씨바라, 막, 그러면, 수박 씨바라, 막, 그러면서, 네, 날씨 보면서도, 오늘 날씨바, 막, 그러면서, 네, 그런 식으로 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욕을 한 건 아니죠?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억양을 좀 세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연기금 어디까지 팔 것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네, 다 팔고 나면 멈추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커버리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체, 그런 수급, 걔네들이 나올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메모리가 호황될 것이다. 반도체 메모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또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0조 원대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그동안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반도체 호황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실적 증가 추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주가가 신고가도 계속 만들어내기도 하고 장중에 15만원도 돌파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1분기 연간 영업이익 뭐 지금 보니까 이제 10조 원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은 1조 원대 이렇게 FM 가이드 되어 있고요. 올해가 이제 10조 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었는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면은 일단은 반토막 수준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오른 거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이게 전년도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져요. 2019년도에는 그냥 2조 원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2020년도에는 5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늘어난 거죠. 언택트 때문에 그래도 조금 늘어나가지고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역 분쟁 때문에 2019년도부터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세 보일 것이다, 뭐 소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많이 개선됨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 절반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거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실적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비해서 뭐 실적이 반토막 났다. 근데 주가는 더 많이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더 많이 올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그 초입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2016년도 수준의 어떤 주가 그런 상황들 2017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의 어떤 주가 상황들 그런 상황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들 또 그 당시에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됐지만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 랠리가 나오면서 더 많이 올렸던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하이닉스가 영위하는 사업이 반도체만 100%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목표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이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 계속 10만원대 돌파도 못하고 있고 신고가 못 나오고 있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전망치가 조금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여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공격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좀 관망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자꾸 좋은 얘기 나오고 또 콕 집어가지고 하이닉스 이야기하고 있다.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슬쩍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 막 뿌리면서 그렇게 뒤로는 매도를 하는 외국인들 모양새가 있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얘기 뿌리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 상승은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부담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우리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고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큰일 났다, 이제 조정 들어가는 것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조정 또는 이제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뭐 업황이 꺾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뭐 장사가 잘 된다는데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죠. 와, 실적이 너무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주가는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자,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설비, 장비 이런 쪽에서도 같이 수혜를 본다, 이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고 이쪽 업황은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 이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한 이제 뭐 원래 그런 그 조정 이유,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점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조 원 매도한 연기금 아주 나쁜 놈들이다라고 낙인이 찍히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연기금의 매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매도를 커버리지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주체들, 외국인이나 또는 다른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연기금 팔으려면 팔아라. 네, 여기까지 땡땡아 이렇게 얘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호황에 따른 SK 하이닉스가 너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좋은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달궈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현재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매수를 무턱대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천천히 관망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서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의 가격 변동에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관심이 지나치게 심해질 경우에는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이닉스 얘기했던 것처럼 좋대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잘 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진짜? 그럼 가격이 얼마나 오른데? 정말 그렇대? 이거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만큼 들어오겠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사야 되겠지? 막 이렇게 쫑알쫑알 되면서 이제 시장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게 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식은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 별로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슬기로운 현명한 투자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